바둑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크라운 혜택의 본선 32강 8번째 경기 보내드립니다. 해설에는 홍민표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화를 볼 때 팝콘을 꼭 함께 먹곤 하는데요. 이 크라운 혜택을 볼 때는 뭐와 함께 될까요? 크라운 제가와 함께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크라운 제가와 함께하면 더욱더 즐거운 시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본대의 정보부터 소개해드릴게요. 2019 크라운 혜택에는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고요. 시간 누적 방식으로 각자 20분에 추가 시간은 20초가 주어집니다. 네, 우승은 3천만 원, 준우승은 1,200만 원이 주어지고요. 한국기원 소속 만 25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크라운 혜택에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뉘는데요. 예선은 남자 24명, 여자는 5명 선발되어서 본선은 32강 토너먼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결승은 3번 승부로 펼쳐지고요. 전기 우승자인 박하민 선수와 나연 선수가 시드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32강 배진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민준, 박건호, 김상천, 오유진, 박상진, 변상일, 서현 선수가 16강에 올랐고요. 오늘은 문유빈 선수와 나연 선수 간의 대결입니다. 네, 이 대결은 흥미로운 것이요. 나연 선수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전기대회 준우승자인데 이 문유빈 선수가 백홍석 구단이 꼽은 다크호스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일단 신흥 강자입니다. 나연 선수와 워낙 유명한 이제 우승 후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유빈 선수는 이제 올해 바둑리그에서 4승 4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강자들을 상대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각종 대회에서 이제 본선에 진출하는 등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떠오르고 있는 별인 문유빈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국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019 크라운 혜택의 32강 8경기입니다. 나현 9단, 문유빈 3단 맞이하고 있네요. 나현 9단 약간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오랜만에 찾아온 나현 9단. 전기대회 준우승자입니다. 네, 디펜딩 챔피언은 아니지만 결승전에 올라서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최근에 이제 좀 상당히 안 좋았다가 8연패를 당했었어요. 8연패. 나연 선수가 언제 그런 연패를 당했을까 하는 기억조차 안 나는 연패인데 그 후에 이제 극최근에서는 4연승을 거두면서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문유빈 선수와 상대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자신감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적으로 만났습니다. 사이버로 소속으로서 이제 한솥밥을 먹고 있고요. 사실 나연 선수가 이제 문유빈 선수에게 좀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본인이 좀 부진하고 있을 때 문유빈 선수가 좀 활약을 해주면서 팀이 지금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이제 살아나고 서로 간의 이제 상승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과정이었는데요. 오늘은 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같은 또 팀 그리고 같은 연구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기풍을 또 잘 알고 있고 그렇죠. 재밌는 것은 기풍이 비슷합니다. 어떤가요? 서로 침착한 기풍을 가지고 있고요. 전투적이라기보다도 뭔가 이제 균형 감각이 좋고 운영형의 기사입니다. 네. 나연 구단이야 끝나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네.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문유빈 선수가 보다 더 다른 선수랑 비교하면 적극적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나연 선수랑 비교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바둑을 둔다라고 상대적으로요. 네. 평가할 수 있겠고요. 또 실리를 좋아해요. 나연 선수는 이제 좀 두터운 운영형이라면은 문유빈 선수는 좀 실리적 운영형이에요. 네. 그쪽에 좀 차이점을 둘 수 있겠습니다. 흙이 한 칸 띈 수는 축이 유리할 때 들 수 있는 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축이 불리하다면 백이 아마 나와 끊어서 처리했을 텐데요.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백이 축이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 끊었고 받은 이유는 어차피 이 자리를
두면 백이 이런 식으로 올 테니까요. 네. 이 교환 자체가 좀 득이라는 것이죠. 백이 방금 든 수로 좌변 쪽을 지키는 건 너무 소심한가요? 이렇게요. 네. 뭐 이렇게 지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수가 그렇게까지 이상한 수는 아닌데 뭔가 폭이 제한되는 느낌이 있죠. 이 수를 두는 순간에는 흙이 이렇게 붙여 나오지 않고 손을 뺄 겁니다. 여기를 이제 굳힌다든지 큰 자리를 향할 텐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이유가 백이 이렇게 띄어서 두는 것이 이 수와 너무 안성맞춤이에요. 아, 폭을 좀 키우겠다는 네, 이 뜻이네요. 폭이 너무 좋아져서 그것을 이제 방치할 순 없다 판단하고 붙여 나오는 선택을 했고요. 흔히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백이 이쪽을 호구치게 된다면 흙은 이렇게 밀고 나서 이런 식으로 두는 전술이 있고요. 뭐 또 하나는 이제 한 칸인데 이 정도라면은 백도 지켜서 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백이 호구 치지 않고 중앙 쪽을 한 칸 띄는 거 어떤가요? 네, 이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끊는 싸움이 되는데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백도 이제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기에는 좀 싫죠. 네. 아무래도 눌렸고 흙의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는데 네, 이 싸움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흙은 이제 붙여 나갈 수도 있고요. 일경 보기에는 흙이 좀 무리 같은데 막상 네, 만만치 않네요. 막상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연 선수가 이제 호구가 아닌 붙임으로써 이쪽 약점을 좀 커버하고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주로서 끊는 것은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당장 끊는 것은 쉽지 않고요. 그러나 이런 돌이 생기면은 다시금 끊는 것이 생깁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뭐 이렇게 젖혀서 진행하면요. 이 축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끊어요. 그 수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쪽과 관계없이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수법은 있는데 근데 지금은 글쎄요. 이어버리면 이거 괜찮습니까? 잡히진 않지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건 안 좋은데요. 그렇다고 여기를 끊어두고 젖히는 것은 이렇게 쳐서요. 이 싸움 역시 백이 유리하죠. 문유빈 선수는 어떤 생각으로 그곳을 끊어갔을지 네,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상대가 두어온다면 이쪽에 듣는 것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눌러가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숨어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입구자로 하나 가두고 나서 여기는 치중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네, 이건 수상전에서 패가 되는데 이 패는 흙 입장에서 꽃놀이 패죠. 네, 패감이 쉽지 않고 흙은 패감이 오히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끊음으로써 이쪽에서 수를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이런 교환을 시켜두고 활용을 하겠다. 네. 이거 받게 만들고 이거 받으면 그때 이런 식으로 짚어가겠다. 혹은 들어가겠다. 네.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은 귀에 백이 붙인 수가 없을 때 끊는다는 건데요. 네, 조금 특이점이 있네요. 백이 느는 것은 어떤가요? 느는 것도 충분히 네, 생각할 수 있죠. 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이쪽 활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뭐 그러나 백도 단수 쳐서
두어 간다면 이전투인데요. 백도 이제 싸울만해 보이거든요. 눌러가는 정도라면은 이쪽에서 흑이 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좀 참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당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백의 입장에서는 단수를 치거나 늘거나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왠지 단수보다는 느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뭔가 좀 주문 같잖아요. 이게. 그때 이쪽으로 막자니 여기 호 쳤을 때 좀 느낌이 많이 다르고요. 급소 자리는 이 자리인데 여기를 하나 당하고 이쪽도 나중에 선수죠. 네. 들어가는 싸움이 생각보다 흑이 괜찮아 보입니다. 나형 구단은 사실 입단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네. 2010년에 입단을 했고요. 현재 랭킹은 11위. 또 우승 경험이 있죠. 네, 뭐 어느덧 입단 10년 차. 좀 경험이 충분히 쌓인 기사가 되었고 뭐 한국물가정보배에서 2014년에 우승을 한 기록이 있고요. 뭐 15년에는 바카스페 천원전 등 좋은 성적들을 많이 냈습니다. 세계 대회에서는 이제 TB아시아 선수권전에서 이제 우승한 기록이 있고요. 네. 오, 치고 막았어요. 좀 세게 가는데요. 네, 올해는 34승 21패를 기록 중이고요. 8연패 늪에 빠진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성적은 괜찮았었는데 그때가 사실 좀 많이 주위해서 걱정을 했던 시기였죠. 네. 최근에는 4연승 거두면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나연 선수야 워낙 꾸준하게 성적이 좋았으니까요. 네. 본인의 슬럼프를 어떻게 이제 빠져나와야 될지를 잘 알고 있었고 네, 바둑리그에서 다시 연승을 거두면서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네. 올해 중국 을조 리그에서는 7승 1패 좋은 성적 거두었고요. 네. 좀 무난하게 가네요. 뭔가 보다 더 적극적인 수법이 등장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흑입장에서는 이것도 선수로 하고 싶고 여기도 활용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입구자 행마가 이제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그것을 생략한 채 그냥 젖히고 덮어씌우는 눌러가는 정도로 만족하겠다. 네, 상당히 좀 쉽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이 나와서 끝낸 건 좀 무리일까요? 네, 지금 나와 끊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늘기만 하더라도요. 여기 끊는 것과 축이 이제 맛보기가 되는 아, 그런 것이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흑이 아예 이쪽으로 늘어서 싸울 수도 있어요. 이건 이렇게 끊는 수가 있어서 기가 막히네요. 네, 양단수가 되니까요. 네. 그쪽에 좀 신경 쓰인다고 보고 먼저 하나 미는 선택을 했고 스스로 두 점머리를 맞는 건데 괜찮은 건가요? 일단 하고 싶은 교환은 아닌데요. 일단은 그래도 여러 가지 활용들이 숨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렇게 끊고 젖힌다든지 하는 수법도 아직 살아 있고 그것을 밀고 젖힘으로써 해결해 두겠다. 한 칸 정도 뛰겠다라는 생각이 네,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교환 없이 밀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뛰었을 때가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긴 해요. 그래서 한 칸인가요? 네, 가볍게 갑니다. 이런 형태는 보통 찌르고 막았을 때가 좀 배경 형태가 기분이 좋진 않거든요. 밀고 뭐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겠네요.
또 이쪽에서 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유빈 3단은 98년생, 2017년에 입단을 했고요. 입단한 연도에 비해서 랭킹이 높습니다. 입단은 비록 조금 늦었지만 연구생 시절부터 정평 있는 이제 실력자로 알려져 있었고요. 뭐 워낙 또 노력을 많이 하고 꾸준하게 또 성장세를 이어온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의 성적이 납득이 갑니다. 네, 지금은 랭킹 44위고요. 두 선수 한 번 겨뤄서 나연 선수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문유빈 선수도 이제 올해 28승 16패, 뭐 최근에는 3연승 중이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적과 기세라면은 뭐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둑 리거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 이제 세계 대회까지 좀 본인이 좀 경쟁력을 갖춘다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세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백홍석 구단이 다크호스로 꼽은 것 같은데요. 네. 홍민표 해설위원은 3명을 꼽는다면 어떤 선수들이 좀 눈여겨볼 선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박상진 선수 저 계속 보고 있고요. 뭐 사실 98년생 기사들이 좀 강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하민, 뭐 송지훈, 박건호 선수 같은 그쪽도 사실은 박하민 선수는 뭐 정기 우승자이기도 하고요. 네, 강한 면모가 있고 문유빈 선수도 충분히 이제 한꺼풀 벗어나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3명 뽑기가 참 어렵네요. 근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백홍석 구단도 또 박상진 선수를 꼽았거든요. 네. 이게 뭐 물론 이제 우승 후보라면 뭐 신민준 선수, 변세영 선수 많잖아요. 다크호스 뽑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대진표가 완성이 되었으니까요. 지금 크라운의 탭을 보시는 즐거움 중 하나가 또 어떤 선수가 결승에 올라갈지 꼽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한번 네. 이번 대회에 다크호스를 꼽아보시는 것도 네. 즐거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2018 시즌 때는 사실 전혀 다른 그때 항상 이제 박정환 신진서의 그 결승 매치가 항상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나연 박하민 역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승에 올라왔었고요. 네. 저희가 첫 번째 대회 때는 신진서와 박정환의 결승 무대였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대회도 역시 그렇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4강전에서 네. 나현 구단과 박하민 선수가 각각 신진서, 박정환 선수에게 승리를 하면서 결승 무대에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도 랭킹이 높다고 해서 그 선수들이 결승에 올라가는 것이 또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것은 뭐 입증한 사례가 됐고요. 또 크라운탭의 특성상 변수가 생기기가 좋아요. 특히 이게 20초 초읽기, 그러니까 20초에 몰리는 순간에는 상당히 이제 정신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둑도 상당히 다이나믹한 그런 내용이 많이 있고요. 네, 문유빈 선수는 이 나리자를 갔네요. 상당히 유연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교환을 했는데 약간은 아까워요. 약간은. 백이 두더라도 이 한 칸 띄는 자리가 급수 자리거든요. 근데 그곳을 흙이 도와준 격이 돼서 약간 아까운데 그냥 가면은 백에게 젖힘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낌없이 했고요. 네, 받는 것이 무난하죠. 뭐 이런 형태라면 집 지킬 건 다 지켰으니까요, 백이.
세력을 쌓았지만 이곳에 머리를 내밀어서 어느 정도 견제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한다면 끊어놓은 교환 자체는 집으로는 백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약간의 이제 악수 교환이 된 것인데, 근데 이 교환이 없었더라면은 어깨 짚었을 때 백이 나와 끊는 선택을 했을 겁니다. 네. 이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백도 참은 것이죠. 네, 문유빈 선수는 대구 갈 때 잘 드러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표정 변화가 거의 네, 없어 보이는데요. 거의 없고요. 상당히 침착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기사라서 상대방이 이제 이 선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연 구단은 좀 모션이 많은 편인데요. 나영구단은 뭐 항상 좀 피곤한 느낌. 하품을 제일 많이 하는 기사고 바우투다가 야행성이라 그럴까요? 네,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항상 좀 졸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그 모션에 좀 이렇게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졸리지 않은데 졸려 보이는 거죠? 네, 이게 사실 바우투인데 졸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약간 졸려 보이는데요. 그 아까 눈 비비고 이런 게 사실 눈을 좀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눈의 피로함을 이제 마사지 해주면서 좀 풀어주고 하는 건데 이제 저 졸리구나 하면서 이제 공격해야지 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렇군요. 방금 흑이든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 수인가요? 네, 역시 이거를 보고 있는 거죠. 단수치고 젖히는 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두면요, 하나 끊어두고 나서 끊기면은 건너가게 되죠. 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라 이제 이거죠. 뭐 받는 게 무난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원래 흑의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백이 손 빼면 바로 수가 나니까요. 네, 빼면은 바로 수를 내려갈 수 있으니까 뭐 손을 빼고 싶다면 이런데 밀는 건 있어요. 흑이 이런 식으로 수단을 강구할 때 여기 끊는 걸 좀 노리면서 급소 자리죠. 이런 형태가 되었을 때. 근데 나연 선수 스타일상 글쎄요, 그런 수를 두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요. 스타일만 보면은 잡는 스타일이죠.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역시 본인의 거기까지도 잡네요. 스타일답게 네, 더 확실하게 가장 잡네요. 확실한 수를 뒀습니다. 이제는 뭐 두 자리가 많네요. 일단 집으로만 본다면 이 자리가 크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굳힘과 벌림을 동시에 하고 있고 반대로 백이 오게 된다면 걸침과 협공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 서로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집으로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떠오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중앙 쪽인데 여기가 이렇게 중앙으로는 좋은데 가치 자체는 이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두터운 수이긴 합니다만 여기를 좀 간접 보강하는 느낌이 있죠. 항상 이 수가 숨어 있으니까요. 근데 거의 이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중앙 쪽 나를자는 대세점일 때가 많긴 한데요. 네, 가끔 실속이 없을 때가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래자보다는 눈목자로 조금 더 이한 점을 응원하네요. 장단점이 있는데 눈목자는 역시 3-3이 약점이죠. 뭐 당장이야 안 파겠지만 뭐 이쪽도 남아있고 하니까요. 결국에는 이쪽 약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는 역시 3-3일까요? 네, 무난하게 뭐 걸쳐가네요. 걸쳐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3-3을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지금은 잡을까 봐 그런 것 같아요. 아, 이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빵따님 했지만 그다지 영향력이 없고요. 네. 이제 하변은 가치가 작다는 거죠. 흑도 머리가 음. 나와 있고 백도 머리를 내밀고 있으니까 이쪽의 가치가 작다. 그러므로 흑으로 하여금 이쪽으로 돌을 향하게 하고 가치가 큰 우변 쪽으로 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반대로 말하면 이제 협공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나 이거. 이게 좀 땅이 개척이 덜 돼 있으면 가치가 큰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더 큰 것이죠. 문유빈 선수는 붙여뛰는 선택. 역시 좀 실리적인 선택을 하네요. 예전에는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 같아서 옆으로 붙이는 수는 초급 정석으로 많이 네. 쓰였는데요. 네, 최근에 다시 프로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애용하고 있는 수법이 됐고요. 벌리면 뭐 이런 수법도 있죠. 해놓고 젖혀 이어서. 귀의 실리가 생각보다 짭짤합니다. 끊는 것도 있고. 집으로 보자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또 안 벌릴 수는 없어요. 여기나 여기나 벌리긴 벌려야 돼요. 협공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둔다면 여기까지 가는 건데 이거는 일단은 갈라치는 순간에 양쪽을 타개해야 되니까 조금 피곤한 느낌이 있죠. 네. 흑이 방금 든 수로 변 쪽을 둔다면 백이 어떻게 둬야 됐을까요? 이수로요. 네. 네, 변을 둔다면 붙이게 되겠고요. 젖히고 호구 칠 때 이제 뭐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두는 실전예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수는 이제 커제가 든 수인데 정수는 아니었고요. 또 있는 수가 정수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 정도라면 백도 충분한 거죠? 네. 이 형태 자체는 흙이 좀 당한 형태라서 물론 배석이 지금 하변이 너무 별거 없어서 생각은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백의 자세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쓰이지 않습니다. 네. 웬만하면 받아두는 게 낫겠네요. 네. 논목자 나비자 조합인데 백이 3-3에 들어오면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아직 뒷맛이 있죠? 물론 이렇게 잡으러 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건 바깥쪽에서 활용을 많이 당하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러고 붙인다든지 하더라도 이 한 점을 고스란히 내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맛이 나쁘네요. 여기 옆구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이제 맛이 나쁜 자리고요. 그러나 백도 지금 당장 두진 않을 겁니다. 네. 왜냐면 반대록이 당장 지킬 일이 없으니까요. 음, 지금 여기 3-3 혹은 뭐 이런 수법 있죠. 그런 수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둬서 이거라면은 지금 상당히 귀를 잘 깼습니다. 백이 뒀을 때, 네, 네, 다른 수는 받으면 없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벗어나고 음, 상용 수법이 되었어요. 이 형태의 급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흙은 어떻게 받는 게 최선인가요? 네, 방금 이렇게 받는 게 최선일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또 손 빼고 다른 곳을 향하는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여기를 하나 들어가 보는 거죠. 약간 백의 응수를 좀 물어보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인데 백이 위로 받으면요? 이거 젖혀 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를 하나 먼저 쳐본다든지. 이거 되면은 이게 약간 우영이라서 최근에는 잘 안 당하는 형태이긴 하거든요. 음, 이렇게 돼버린다면 이 돌들이 들어있으면 이거 3-3 들어갈 때 이거 찔릴 수가 있어요. 느는 것이 아니라. 네, 조금 얘가 다르죠? 사활이 좀 걸릴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도 나중에 조금 활용 여지가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들어오면 백도 기세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음,
서로 기세의 격돌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형태 3-3 들어가는 게 예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네. 지금 들어가는 거 어떤가요? 네, 지금 들어갈 수 있는데요. 날입자는 이렇게 둬서 이것은 사실 별게 없어요. 벽이 한 개 없고요. 이렇게 두고 살아야 되는데 또 여기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이게 좀 귀에서 살았지만 생각보다 별거 없다. 근데 여기 그냥 두는 이유는 뭐냐? 여기 두면 똑같은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 교환을 안 해둡니다. 이 교환을 안 하고 이렇게 두고요. 붙이는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뒤로 받으면 이제 그때 벌리고 뭐 젖히거나 늘면은 이쪽에서 활용을 하는 거죠. 네. 이걸로 베개 만족인가요? 네. 근데 아까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여기서 바로 넘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여기 네. 한 집이 아니에요. 이건 위험하죠. 반집이죠. 흙이 여기에 당하면 집이 안 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 교환이 없으면 이렇게 못 두는 게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둬요. 아, 그쪽으로 두는 수가 있네요. 네. 일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것도 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3 교환이 이 자리를 갔을 때는 이제 악수 교환이다.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보여주신 변화도는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맨날 나오는 모양이잖아요. 네, 약간 이제 고급 단계에서 좀 배우시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도 실전에서 충분히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형태를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신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찔러두었고요. 흙은 뭐 막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뭐 무난하게 된다면 밀어두고 손을 돌리는 거죠. 쌍방간의 이제 약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좀 세게 든다면 끊는 건데 이거 한번 가나요? 나영단인데요. 네. 근데 뭔가 기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뭔가 끊는 이거 거, 한번 네, 보고 싶기도 한데요. 네, 뭐 끊을 기세인데요 지금. 정말 끝나요? 한 칸 떼려고 하나요? 아, 안전하게? 안전하네요. 이때 이렇게 입고 나서 이거는 모양이 좀 무너졌으니까 네. 이거 이어도 마찬가지 일로 있고요. 찌른다면 같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건 서로 간의 타격이 있습니다. 네, 나연 선수와 문유빈 선수 간의 대국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